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명절 때만 되면 상여금 차별 때문에 서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으로 이 같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올 추석에 받는 명절 상여금은 25만 원입니다. 기본급의 60%를 명절 상여금으로 받는 정규직 9급 공무원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정년 보장이 안 되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는 이마저도 없습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의 몇 프로 딱 정해져 있으면 아무리 적게 받아도 100만 원 이상 받는데 우리들은 그냥 25만 원 주면서 그것도 니네 명절 수당 줬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명절 상여금만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정규직이 평균 200만 원씩 받는 성과 상여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정액 급식비도 5만 원이 적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은 각종 상여금 지급에 있어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도 상여금의 연간 최저 기준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지켜지도록 저희가 정부하고 교육청,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할 거고요. 무기계약자들은 50만 원 있는데 그것마저도 못 받는 직군들에 대해서는 차별 시정하도록 요구할 생각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상여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규직과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목표는 맞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예산을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공공부문이며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심각성과 개선 요구가 높은 만큼 최소한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 한 환경단체 감시위원들이 고물상과 카센터 등 영세업체를 돌며 돈을 뜯어내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고물상에 들어온 승용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더니 곧장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얼마 뒤 고물상 주인은 사무실 책상에서 돈 봉투를 마련해 자리를 뜹니다. 이 돈을 챙긴 사람들은 바로 한 환경단체 감시위원인 45살 정모 씨 일행. 이들은 고물상과 카센터 등 전북과 충남의 영세업체를 돌며 온갖 트집을 잡아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그래서 조금 약점들이 이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환경 감시증을 내세운 데다 환경단체 소속 기자 행세까지 하다 보니 영세상인들은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은 업체 3곳은 자치단체에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기부금 얼마 이렇게 주면은 아무 문제 없게끔 해주겠다. 자기 선에서는 막아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이들은 돈을 받는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지만 현재까지는 10차례에 770만 원만 드러난 상태입니다. 처벌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쉽게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여죄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단체 본래 의도와 달리 영세업체의 환경 문제를 꾸투리 삼아 돈을 갈취하는 데 감시원의 직함을 악용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환경단체 감시위원 33살 정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가 2년 전 시내버스 회사에 50억 원의 손실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가 때마침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감사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주는 손실 보조금 규모를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합니다. 공정성을 위해 손실 규모를 따지는 일을 맡은 인사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손실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 직원을 2013년 7월과 11월 2차례 심의에 참여시켰습니다. 특히 11월 심의위원회는 회계법인 직원을 제외했다면 참석위원 수가 과반수에 못 미쳐 위원회를 열 수조차 없었다는 시의원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전주시는 2차례 심의를 거쳐 각각 27억 원과 23억 원씩
모두 50억 원의 손실 보조금을 버스 회사에 줬습니다.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위원이 참석했고 두 차례 모두 위원회가 심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심의 결과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즉각 보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한 차례 심의는 절차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자문 변호사 의견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주민 감사 청구에 따라 2013년에 지급한 보조금이 타당했는지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조금 결정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전라북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유치원생들에게 씨름과 줄다리기 등 전통 스포츠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주 KCC가 추석 연휴에 잇따라 홈 경기를 갖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줄다리기 선수들의 시범 경기가 시작되자 열띤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선수들에게 배운 대로 경기에 나선 유치원생들은 젖먹던 힘까지 쏟아냅니다. 추석을 앞두고 유치원생들에게 줄다리기와 씨름 등 전통 스포츠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눈으로만 보던 전통 스포츠를 배우고 직접 경기를 해보며 우리 것을 알아갑니다. 전통 놀이를 이렇게 여러 가지 접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정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놀이들이 있다는 것을. 시즌 초반 주춤하고 있는 전주 KCC가 추석 연휴에 잇따라 홈 경기를 갖습니다. 추석인 27일에는 LG와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삼성과 맞붙습니다. 김태술의 대표팀 차출과 하승진의 부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팬들에게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더 분발해가지고 두 국대는 다 이길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명절 연휴고 하니까 팬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석대 한이지가 제47회 전국 남녀 양궁대회 30m에서 1위에 올라 최근 세계대회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또 예선에서는 360점 만점을 기록해 세계 신기록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완주에 있는 전북현대 클럽하우스가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민간부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2년 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문을 연 클럽하우스는 선수 숙식과 훈련, 재활, 치료시설 등을 한꺼번에 갖췄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부산시가 낙동강 하구둑을 개방하고 해수유통을 전면 실시하기로 해 새만금의 해수유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북녹색연합은 1987년에 준공된 낙동강 하구둑에서 최근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나빠지자 부산시가 2017년에 부분 개방을 하고 2025년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며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앞두고 낙동강의 전면 해수유통이 발표돼 해수유통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전라북도의 논리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가 28.3도, 정읍 28.1도 등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이자 연휴 첫날인 모레는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추석 연휴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